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임을 강조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항의하며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황상영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시정연설의 핵심은 AI 시정연설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우리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시정연설에서도 늘어나는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시정연설에서 여야 간의 쟁점이 가장 크게 되는 부분은 바로 지역화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화폐가 왜 이런 큰 예산이 필요하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퍼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 외에 시정연설에서 AI 관련해서 성장 동력을 삼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 강조는 상당히 또 주목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반쪽짜리 시정연설이 된 셈인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발이라 하더라도 이건 시정연설이니까요.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중도층에는 호소력이 있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건 민생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두 번째는 지적할 부분, 지역화폐가 됐든 또는 구체적인 예산안이 내용이 됐든, 하지만 세 번째로 이걸 거부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인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발목을 잡았죠. 그런 만큼 적어도 경청하고 지적할 거는 지적하는 것이 훨씬 더 지지율을 잘 이렇게 꾸려나가는 데도 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 의원 얘기인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상당히 왜 구속 영장조 체포 동의안까지 송부되는지는 납득하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탄핵, 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에 대해서 종사했다, 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을 몰아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특검이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사항전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쟁화가 돼 있다. 이 사안을 놓고서 인신구속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자,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부터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예산 정국도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내년 지방선거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안 같은 경우에는 24조인가요? 바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매표행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심을 또 할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는. 그런 만큼 선거를 의식해서 예산이든 정책이든 무작정 또 포퓰리즘에 또 의존해서 또 집중해서 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선거도 선거지만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이겠죠. 자, 민주당이 추진하던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 이 대통령실 제동으로 하루 만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아뜨거하는 이슈가 돼버렸죠. 정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대통령실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재판중지법 추진하지 말라, 국정안정법, 이 헌법수호법 추진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만큼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부분이 당장에는 추진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불씨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남겨두고 있는 그런 또 사안이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못다한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